당신이 지금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비참한 조롱 속에 살고 있다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지금 인류 상위 1%만이 도달한다는 진실의 궤도에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허무와 고통을 누구보다 차갑게 통찰했던 독설가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마주하는 그 잔인한 비난 속에 사실은 거대한 성공의 치트키가 숨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남들과 똑같은 생각으로 안주하며 노예처럼 사느냐, 아니면 타인의 비웃음을 뚫고 자명한 진리의 주인이 되느냐는 오직 이 냉혹한 법칙을 이해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위대한 진실은 반드시 피할 수 없는 세 가지의 잔혹한 세례를 거치며 완성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고독한 조롱의 시간입니다. 당신이 새로운 가치를 외칠 때 세상은 당신을 미친 사람 혹은 부적응자로 낙인 찍으며 비웃음의 화살을 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비웃음의 크기는 당신이 가진 아이디어가 세상을 뒤흔들 파괴력을 가졌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조롱을 견뎌낸 당신에게 닥칠 다음 시련은 더욱 거칠고 난폭한 격렬한 반대입니다. 기득권의 질서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 당신을 공격하고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조차 당신의 변화를 두려워하며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이 지옥 같은 고립감을 견디지 못하고 포기한다면 당신은 영원히 평범한 인생의 엑스트라로 남게 됩니다. 그러나 이 비바람이 지나가면 기적 같은 마지막 순간이 찾아옵니다. 한때는 미친 소리라며 손가락질받던 당신의 진실이 어느덧 숨쉬는 공기처럼 자명한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순간입니다. 사람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당신의 통찰에 고개를 끄덕이며 당신이 이룩한 가치를 숭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제시하는 인생의 치트레이어이자 역사가 증명한 성공의 알고리즘입니다. 당신의 오늘이 부정당하고 있습니까? 주변의 시선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당신을 향한 그 날카로운 비난은 사실 당신이 세상을 앞서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제 타인의 평가라는 감옥에서 걸어나와 스스로가 정의한 진리를 향해 묵묵히 나아가십시오. 당신의 외로운 걸음이 멈추는 곳에서 세상은 비로소 당신의 이름을 연호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그 조롱이 사실은 당신을 위대함으로 이끄는 신호탄이라는 사실을 잊고 계셨던 건 아닐까요? 이 차가운 통찰이 당신의 가슴 속에 잠든 거인을 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챕터 1. 쇼펜하우어가 밝힌 충격적인 진실의 법칙. 지금 이 순간 당신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꿈을 비웃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옳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19세기 독일이 낳은 가장 냉혹하고 가장 정직한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가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 직접 증명해낸 철학적 진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진실은 세 가지 과정을 거친다고 말입니다. 첫째, 조롱당한다. 둘째, 심한 반대에 부딪힌다. 셋째,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여진다. 이 세 문장이 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토록 깊이 파고드는 것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이 말은 단순한 명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법칙입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주장했을 때 종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대 가장 권위 있는 기관에 의해 조롱받고 탄압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의 주장은 초등학생도 아는 자명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했을 때 사람들은 그를 원숭이에 비유하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이론은
현대 생물학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진실의 세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법칙은 역사 속 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 본인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 법칙이 더욱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그는 1788년 폴란드 단치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성공한 상인이었고 어머니 요한나 쇼펜하우어는 당시 유명한 소설가였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어머니와 평생 갈등을 겪었고 그 갈등 속에서 인간 본성에 대한 냉철한 통찰을 길러나갔습니다. 그는 당시 독일 철학계를 지배하던 헤겔 철학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헤겔이 강의하는 같은 시간대에 자신의 강의를 일부러 배치할 만큼 자신의 철학에 대한 확신이 강했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헤겔의 강의실로 몰려갔고 쇼펜하우어의 강의실은 텅 비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조롱했고 그는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챕터 2. 세상이 반대할수록 더 강해지는 사람들의 비밀. 쇼펜하우어, 철학이 알려주는 인생 역전의 공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쇼펜하우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롱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조롱을 자신이 올바른 방향을 걷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남긴 말을 다시 되새겨 보십시오. 재능은 아무도 맞히지 못하는 표적을 맞히는 것이고 천재는 아무도 볼 수 없는 표적을 맞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재와 재능의 차이는 방향의 차이가 아닙니다. 시야의 차이입니다.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때 그 시야는 처음에 반드시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거짓말쟁이나 미치광이로 먼저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방어기제이며 쇼펜하우어는 이 현상을 철학적으로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내가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입니다. 당신이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들고 나왔을 때 주변에서 그게 되겠냐는 말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당신이 남들과 다른 길을 선택했을 때 왜 그런 이상한 선택을 하느냐는 말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당신이 꿈을 이야기했을 때 현실을 보라는 말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바로 그 순간을 진실의 첫 번째 단계라고 정의했습니다. 조롱은 진실이 세상에 처음 등장할 때 반드시 치러야 하는 통과 의례입니다. 조롱받지 않는 아이디어는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평범한 아이디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정으로 새로운 것, 진정으로 앞서 나가는 것은 언제나 처음에는 이상하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인생 자체가 이 법칙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의 대표 저작인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처음 출판되었을 때 거의 팔리지 않았습니다. 출판사는 팔리지 않은 재고를 폐지로 처분하려 했습니다. 그것이 당대 세상의 평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나 쇼펜하우어가 70대에 접어들었을 때 세상은 비로소 그의 철학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생애 말년에 가서야 마침내 세상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 동안 그를 지탱해 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신의 진실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었습니다.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진정으로 전하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입니다. 챕터 3. 반대에 부딪혔을 때가 진짜 시작입니다. 쇼펜하우어가 경고한 포기의 가장 위험한 순간. 진실의 두 번째 단계인 심한 반대는 첫 번째 단계인 조롱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조롱은 무시할 수 있습니다. 비웃음은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적인 반대, 체계적인 탄압, 권위 있는 기관이나
다수의 사람들이 당신을 향해 쏟아내는 비판과 공격은 심리적으로 훨씬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두 번째 단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쇼펜하우어가 경고한 것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반대에 부딪히는 것은 진실이 세상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신호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자신이 틀렸다는 신호로 잘못 해석하고 멈춰버린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의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면 아무도 그것을 반대하려 들지 않습니다. 완전히 틀린 것은 그냥 무시당합니다. 반대와 저항이 일어난다는 것은 당신의 생각이 기존의 질서나 기득권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당신의 진실이 충분히 힘을 갖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역설적인 진실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반대는 진전의 증거입니다. 저항은 변화가 임박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겪는 불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말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인생 교훈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의존하는 삶을 가장 어리석은 삶의 방식 중 하나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명예욕과 허영심이 인간을 가장 깊은 불행으로 이끈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인정에 기반한 행복은 언제나 타인의 손에 쥐어진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 행복은 내 것이 아닙니다. 타인이 주면 생기고 타인이 거두면 사라지는 행복입니다. 그런 행복에 의존하는 사람은 자신의 진실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반대에 부딪히는 순간 곧바로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내면의 충실함, 즉 자기 자신의 내적 가치를 높이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유일한 토대라고 강조했습니다. 챕터 4. 쇼펜하우어가 밝힌 인생 역전의 결정적 순간, 자명한 진실이 되는 그날까지 버텨야 하는 이유. 세 번째 단계는 가장 극적입니다. 그토록 조롱받고 그토록 반대받던 것이 어느 순간 갑자기 모두가 당연하게 여기는 자명한 진실이 됩니다. 그리고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그때가 되면 처음에 그것을 조롱했던 사람들조차도 그것이 원래부터 당연한 것이었다는 듯이 이야기한다는 점입니다. 자신들이 한때 그것을 반대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기억하더라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 군중 심리의 본질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현상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예견했습니다. 이 세 번째 단계가 찾아오는 시간은 사람마다, 분야마다 다릅니다. 어떤 진실은 몇 년 만에 인정받습니다. 어떤 진실은 수십 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어떤 진실은 그것을 주장한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에야 뒤로서 인정받기도 합니다. 고흐는 살아생전 단 한 점의 그림만을 팔았습니다. 오늘날 그의 작품은 수천억 원에 거래됩니다. 카프카는 자신의 원고를 불태워 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오늘날 그는 20세기 문학의 가장 중요한 작가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이들이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늦게 도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이 늦게 도착할 때까지 어떻게 버텨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이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통찰을 제시합니다. 그는 의지의 철학자였습니다. 그의 철학에서 의지는 단순한 의욕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근본적인 본질입니다. 인간은 의지하는 존재이고 그 의지의 방향을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외부의 인정을 향해 의지를 쏟는 사람은 항상 불안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내적 진실을 향해 의지를 집중하는 사람은 외부의 반응과 무관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쇼펜하우어가 그토록 오랜 세월을 외면 속에서도 자신의 철학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내적 의지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고민하지만 재능 있는 사람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한다고 말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성실함의 권장이 아닙니다.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를 짚은 것입니다. 조롱받는 동안에도 반대에 부딪히는 동안에도 시간을 낭비 없이 자신의 진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데 쏟아붓는 것. 그것이 결국 세 번째 단계에 도달하는 사람과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을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챕터 5. 지금 당신에게 꼭 필요한 쇼펜하우어의 마지막 인생 조언.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허무주의나 비관주의로 오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는 분명히 삶의 고통과 어두운 면을 직시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삶을 포기하라는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그는 현실을 정확히 보아야만 현실을 제대로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달콤한 위로로 현실을 가리는 것은 결국 더 큰 고통으로 이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조언은 냉혹하게 들리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이 실제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쇼펜하우어의 시대보다 훨씬 더 많은 소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에는 매 순간 수백만 명의 의견이 쏟아집니다. 어떤 생각이든 어떤 시도든 즉각적으로 평가받고 즉각적으로 조롱받을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 조롱의 속도와 규모는 쇼펜하우어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쇼펜하우어의 메시지는 더욱 절실합니다. 조롱받을 용기, 반대를 견딜 인내, 그리고 자신의 진실이 세 번째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할 수 있는 내적 힘. 이 세 가지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통찰을 남겼습니다. 인생의 처음 40년은 본문을 제공하고 이후 30년은 그에 대한 주석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인생이 어느 정도 흘러야만 비로소 자신이 살아온 날들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조롱과 반대는 훗날 당신이 세 번째 단계에 도달했을 때 가장 소중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 고통의 시간들이 바로 당신이라는 사람의 깊이와 무게를 만들어냅니다. 아무런 저항 없이 순탄하게 인정받는 사람의 이야기에는 감동이 없습니다. 우리가 감동받는 이야기는 언제나 부당한 외면과 고통스러운 기다림을 뚫고 결국 빛을 발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자신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마음속 깊이 믿고 있는 당신만의 진실이 있습니까? 그 진실이 조롱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쇼펜하우어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진실의 첫 번째 단계를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진실이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욱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두 번째 단계를 버텨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버팀이 결국 세 번째 단계로 당신을 데려다 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따뜻하고 가장 냉혹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인정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은 당신이 틀렸기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너무 앞서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삶은 시간이 지날수록 전혀 다른 모습이 됩니다. 세상이 늦게 도착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기다리는 동안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진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이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처음보다 훨씬 더 강해진 당신이 서 있습니다.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 우리에게 몸소 보여준 인생 역전의 공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19세기 독일 철학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진실을 지켜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챕터 6. 쇼펜하우어가 밝힌 고통의 정체와 인생을 바꾸는 충격적인 전환점.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막막함과 외로움. 사실 그것은 당신이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감각일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을 걸쳐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을 파고들었습니다. 왜 인간은 행복을 원하면서도 끊임없이 고통받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도달한 답은 당대의 어떤 철학자도 감히 내놓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외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 내면에 자리 잡은 맹목적인 의지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내면을 지배하는 힘을 맹목적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이 의지는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이 그저 끊임없이 무언가를 욕망하게 만드는 근원적인 충동입니다. 인간은 무언가를 원하고 그것을 얻으면 잠시 만족하다가 곧바로 또 다른 무언가를 원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죽을 때까지 반복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추가 없는 시계추 운동에 비유했습니다.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고통이고 욕망이 충족되면 권태가 찾아옵니다. 인간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영원히 왔다 갔다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통찰이 왜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현대 사회는 인간의 욕망을 끊임없이 자극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더 좋은 스마트폰, 더 넓은 집, 더 높은 직위, 더 많은 팔로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맹목적 의지를 끊임없이 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얻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가 그토록 원하던 것을 손에 쥐었는데 왜 여전히 허전한가 하고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미 200년 전에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원하는 것의 종류가 아닙니다. 문제는 원하는 행위, 그 자체가 고통의 구조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쇼펜하우어가 제시한 탈출구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세 가지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술을 통한 의지의 일시적 해방입니다. 음악을 듣거나 그림을 보거나 문학에 몰입할 때 인간은 욕망하는 자아에서 잠시 벗어나 순수한 관조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쇼펜하우어는 특히 음악을 가장 높은 예술 형식으로 보았습니다. 음악은 욕망의 세계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 그 자체를 직접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도덕적 삶을 통한 타인에 대한 공감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느낄 수 있는 능력. 즉, 연민의 마음이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두 번째 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금욕을 통한 의지의 부정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기절제가 아니라 욕망 자체를 바라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챕터 7. 혼자인 시간이 당신을 강하게 만드는 놀라운 이유. 쇼펜하우어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연인도 없었고 가까운 친구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프랑크푸르트의 작은 아파트에서 사랑하는 푸들 한 마리와 함께 살았고 매일 같은 시간에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쓸쓸한 삶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에게 고독은 결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학적 생산성의 핵심 조건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된다고 말입니다. 이 말이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깊은 울림을 주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생기면 곧바로 스마트폰을 꺼냅니다.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무언가로 그 공백을 채우려 합니다. 쇼펜하우어라면 그것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경고했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고독을 찬미한 것은 단순히 내성적인 성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독이 지적 성장과 창의적 사유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이라는 것을 철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은 즐거움을 주지만 그 즐거움은 표면적인 것입니다. 진정한 깊이는 혼자인 시간에 만들어집니다. 가장 강력한 아이디어들, 가장 창의적인 해결책들, 가장 정직한 자기 성찰은 언제나 소음에서 벗어난 고요한 순간에 탄생합니다. 현대 심리학도 이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인간의 뇌가 가장 창의적으로 작동하는 상태는 멍하니 있거나 혼자 조용히 있을 때 활성화됩니다. 이때 뇌는 과거의 경험들을 재조합하고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들어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과학적 언어가 아니라 철학적 직관으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최고의 통찰들은 모두 혼자 있는 시간에 탄생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인생 조언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즐길 수 없는 사람은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도전적인 말입니다. 자유를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는 것은 자유의 조건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타인의 시선, 타인의 평가, 타인의 존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순간은 오직 혼자일 때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자유를 경험해 본 사람만이 타인과 함께할 때도 진정으로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고독 철학은 오늘날 번아웃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에게 사실상 처방전과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연락하지 않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당신을 알아봐 주지 않는 시간을 낭비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그 시간이 바로 당신이 가장 강해지는 시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시간을 수십 년 동안 살아냈고 결국 자신의 철학을 완성했습니다. 챕터 8. 당신을 갉아먹는 관계를 당장 끊어야 하는 철학적 이유.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매우 독창적이고 불편한 진실을 남겼습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비유 중 하나가 바로 고슴도치의 딜레마입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따뜻함을 위해 서로 가까이 다가가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상처 입히지 않을 정도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을 배웁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인간관계의 본질입니다. 인간은 완전한 고독도 견디지 못하고 완전한 친밀함도 견디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이 비유는 단순히 인간관계가 어렵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에서의 적절한 거리감이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핵심이라는 통찰입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서로의 결점이 너무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결점들이 서로를 상처 입힙니다. 반면에 너무 멀리 있으면 고독의 한기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인간은 적당한 온기와 적당한 간격 속에서 가장 건강하게 존재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군중 속에서 홀로인 것이 진짜 외로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현대 사회의 가장 날카로운 병리 현상을 정확히 묘사합니다. 수백 명의 팔로워가 있어도 매일 밤 파티에 참석해도 직장에서 수십 명의 동료와 함께해도 내면의 깊은 곳이 이해받지 못하는 느낌. 그것이 진짜 외로움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외로움이 인간관계의 수나 친밀도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연결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자기 자신과 제대로 연결되지 못한 사람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건강한 인간관계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상대방을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보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쇼펜하우어 철학에서 타인에 대한 진정한 공감, 즉 연민은 도덕의 근본입니다. 상대방의 고통을 진심으로 자신의 것처럼 느낄 수 있을 때 비로소 인간은 이기적인 욕망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유일한 진정한 덕목입니다. 그리고 그 연민이 없는 관계는 결국 서로를 소진시킬 뿐이라고 그는 경고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쇼펜하우어의 아버지 이야기는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그의 아버지 하일리 플로리스 쇼펜하우어는 아르투어가 10대였을 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마도 자살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건은 어린 쇼펜하우어에게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고 그의 철학 전체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는 평생 사람들에 대한 불신과 세상에 대한 비관적 시선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경험이 그로 하여금 인간의 본성과 관계의 본질을 누구보다 깊이 들여다보게 만들었습니다. 고통은 때로 가장 날카로운 통찰의 원천이 됩니다. 챕터 9. 천재와 범죄를 가르는 단 하나의 차이. 당신 안의 잠재력을 폭발시키는 방법. 쇼펜하우어는 지성에 대해서도 매우 독창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지성을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의지에 봉사하는 지성이고 다른 하나는 의지로부터 자유로운 지성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진 지성은 첫 번째 종류입니다. 생존과 욕망 충족을 위해 작동하는 지성입니다. 이 지성은 실용적이고 효율적이지만 그 자체로는 새로운 진실을 발견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반면에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천재의 지성은 욕망과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순수한 관조의 능력입니다. 이 구분은 왜 어떤 사람들은 시대를 앞서는 아이디어를 내놓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의지에 봉사하는 지성은 현재의 구조 안에서 최적화를 추구합니다. 주어진 규칙 안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 규칙 자체를 의심하거나 넘어서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의지로부터 자유로운 지성은 현재의 구조 자체를 낯선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에 물음표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물음표에서 새로운 진실이 탄생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종류의 지성은 선택받은 소수에게만 주어진 것일까요? 쇼펜하우어는 그렇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모든 인간은 어느 정도의 관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욕망과 걱정, 두려움과 기대가 그 능력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극심할 때, 결과에 대한 걱정이 너무 클 때, 타인의 시선이 너무 의식될 때, 우리의 지성은 의지의 완전한 종으로 전락합니다. 반면에 진정으로 이완되고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순수하게 무언가에 몰입할 때 우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깊은 통찰에 도달하는 경험을 합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예술과 철학적 사유를 그토록 중요하게 여긴 이유입니다. 그것들은 의지로부터 지성을 잠시 해방시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방된 순간에 가장 깊은 진실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언어로 번역하자면 이것은 몰입 상태와 매우 유사합니다.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가 말한 플로우 상태, 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무언가에 완전히 빠져드는 상태가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관조의 현대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천재성이 특별한 재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욕망으로부터의 자유에서 온다고 보았습니다. 결과를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하게 그 과정 자체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 인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향한 순수한 욕구 때문에 파고드는 힘. 그것이 천재와 범죄를 가르는 실제적인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훈련을 통해 길러질 수 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을 줄이고 과정 자체에 대한 관심을 키우는 것. 그것이 자신 안의 잠재력을 깨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챕터 10. 불확실한 시대를 이겨내는 쇼펜하우어 철학의 현대적 해석.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쩌면 쇼펜하우어 시대보다 더 깊은 철학적 혼란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기후위기가 현실이 되었으며 전통적인 성공의 공식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향해 달려야 하는지, 어떤 진실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지, 그 방향 자체가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의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놀랍도록 적실한 안내자가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불확실성 그 자체가 인간 존재의 근본 조건이라고 보았습니다. 인간은 미래를 알 수 없고 자신의 욕망이 어디서 왔는지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으며 타인의 내면을 온전히 파악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이 근본적인 불확실성을 부정하거나 회피하려 할수록 고통은 더 커집니다. 반면에 이 불확실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역설적으로 마음의 평온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에 대한 가장 성숙하고 가장 용감한 태도입니다. 쇼펜하우어 철학에서 현대인들이 반드시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출발점이라는 통찰입니다. 그는 대부분의 인간이 자신의 진짜 동기를 모른 채 살아간다고 보았습니다. 스스로는 고귀한 이유로 어떤 선택을 했다고 믿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두려움이나 질투, 허영심 같은 훨씬 더 원초적인 욕망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쇼펜하우어는 동기의 은폐라고 표현했습니다. 자신의 진짜 동기를 직시하는 것은 불편하지만 그것이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자기 인식의 능력이 왜 지금 시대에 특히 중요한가 하면 우리를 둘러싼 모든 시스템이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고 조종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알고리즘은 우리가 무엇에 반응하는지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의 욕망을 인식하지 못할수록 우리는 외부의 자극에 더 쉽게 지배당합니다. 쇼펜하우어가 200년 전에 경고한 맹목적 의지의 함정이 지금 이 순간 알고리즘이라는 형태로 더욱 정교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 철학을 현대적으로 적용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욕망에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원한다고 착각하는 것인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달리고 있는가? 아니면 진정으로 그 일이 가치 있다고 믿어서 달리고 있는가를 정직하게 자문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외부의 조롱이나 반대에 훨씬 덜 흔들립니다. 자신의 진짜 동기를 알기 때문에 타인의 평가가 그 동기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삶의 가장 큰 용기는 자신답게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타인의 기대를 저버리는 용기이고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지 않는 용기이며 조롱받는 동안에도 자신의 진실을 붙들고 있는 용기입니다. 그 용기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두 번째 단계를 지나 세 번째 단계에 도달합니다. 그것이 역사가 반복해서 증명해 온 사실이고 쇼펜하우어 자신이 자신의 삶을 통해 직접 증명해낸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떤 단계에 있든
그 단계는 끝이 아닙니다. 조롱받고 있다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두 단계를 통과한 사람만이 세 번째 단계의 문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문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 문은 반드시 열린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문을 여는 열쇠는 오직 자기 자신의 내면에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가르침은 200년이 지난 지금도 조금도 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시대가 그 가르침을 더욱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는 것은 당신 안에 이미 그 진실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눈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걸어가십시오.